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BMW 330e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요즘 프리미엄 브랜드 뿐만 아니라 대중 브랜드들까지도 친환경차, 어떤 전동화 모델에 대한 노력과 결과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BMW 330e는 BMW 3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터리를 100% 한번 충전으로 약 40에서 45km 정도 전기차, 순수한 전기차처럼 주행이 가능하고요. 기존의 F바디에서 G바디 코드네임을 G로 바꾸면서 차체도 커지고 그리고 뼈대도 더 단단하고 견고해졌습니다. 기존의 BMW 3 시리즈 신형과 디자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달라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330e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트림과 M 스포츠 패키지 트림 두 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 속에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키드니 그릴이 상당히 커졌죠. 그리고 이 크롬으로 테두리를 두른 것도 동일합니다. 액티브 에어 셔터 그릴이어 가지고요. 지금은 이게 닫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닫히면서 효율성을 챙기죠. 이 날카로운 인상의 헤드램프도 인상적인데 이 안쪽으로 보시면 이 파란색 보이시죠? 레이저 헤드램프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은 레이저 헤드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주간 주행등은 이렇게 헤드램프의 위쪽 이 라인이 주간 주행등이 들어오고요. 옆쪽에는 방향지시등을 켜놓은 상태인데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 주간 주행등 라인이 이렇게 선명하게 면 발광으로 깜빡깜빡합니다. M 스포츠 패키지라서 휠도 M이라는 엠블럼도 박혀 있고요. 상당히 스포티해요. 타이어 사이즈는 22540R 19인치입니다. 앞 타이어는요. 피렐리 P0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전동화 모델이라고 해서 타이어가 뭐 친환경 타이어거나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뒷 타이어 사이즈는 253R 19인치입니다. 참고로 럭셔리 트림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요. 옆에서 봤을 때 다른 부분이 보시면 이 앞엔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소켓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불빛으로 충전 상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저공해차 이중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맑은 서울 저공해 자동차라고 하는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뒷모습 보시죠. 3D로 입체적으로 요즘에 패턴화해서 선보이고 있는 테일 램프 동일하고요. M 스포츠 패키지답게 블랙 베젤도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서 뭔가 조금 바탕이 검정색으로 좀 카리스마를 더한 그런 모습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테일 램프가 반짝반짝 하고요. 머플러는 양쪽으로 이렇게 두 발 실제 머플러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 다른 부분은 두 가지예요. 이 330e라고 하는 이 모델명과 운전석 쪽 앞핸더에 있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플러그 소켓, 그렇게 두 가지를 차이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입니다. 트렁크 공간이 딱 봐도 좀 느껴지시죠? 트렁크 바닥이 조금 높습니다. 이 트렁크 바닥 아래로 배터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렁크 바닥은 조금 높아요. 집에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충전기도 들어있네요. 집에서 가정용 충전을 하면 0%에서 100%로 배터리 충전할 때 약 6시간쯤 걸린다고 하고요. BMW 전용 월박스를 사용하면 약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 배터리 때문에 바닥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이거 아래에 이런 식으로 별도의 수납 공간도 또 마련해놨기 때문에 활용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뒷시트 한번 접어볼까요? 뒷시트를 레버를 당겨서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레버를 당기면 완전히 뒷시트가 접히는 건 아니고요. 저렇게 딸깍하고 접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꽤나 넓은 뒷공간이 드러나죠. 뭐 긴 짐, 부피가 큰 짐을 실기엔 괜찮은데 뒷시트를 접었는데 여기 보시면 턱이 보이죠? 이 아래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의 공간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꽂아서 고정할 수 있는 벨트도 있고요. 그리고 뚜껑은 없지만 여기에 수납 공간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은 아니에요. 네, 뭐 전동 버튼 없어요. 실내 전체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 특징적인 걸 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계기판의 디자인, 전체적인 구성은 큰 차이가 없는데 사용하는 색상이 좀 다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하늘색과 하얀색을 좀 많이 썼습니다. 속도계는 260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타코미터,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는 쪽은 구성이 좀 다르지요. 그래프 같은 계기판을 대신하고 있는 0에서 100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E 부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엑스트라 부스트라고 합니다. 저건 풀 스로틀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가 또 좀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여기 차지 쪽으로 이 바늘이 움직이면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활용하고 충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약 한 85%에서 90% 정도 배터리 잔량이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행 가능한 거리는 순수한 전기차 모드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35km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라서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M 스포츠 패키지 스티어링 휠도 이랬나 싶은데 가죽이 운 듯한 이런 패턴도 좀 보이고요. 하지만 뭐 손에 착착 감기고 두툼하고 그립감, 느낌 그런 거는 꽤 괜찮습니다. 반자율 주행 장치 관련한 다이얼과 버튼 모여 있고요. 오른쪽에는 기존에 동일하게 인포테인먼트 관련한 다이얼과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도 여기 들어있어요. 버튼이. 시트 메모리는 2명까지 되고요. 오디오는 여기 하만 카돈 들어가 있습니다. 330e M 스포츠 패키지의 거의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 다 들어가 있어요. 레이저 헤드램프, 하만 카돈 오디오. 천장을 전체를 다 가리는 정도는 아닌데 천장의 약 3분의 2 정도 드러나는 개방감이 보여주는 크고 넉넉한 썬루프가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도어 포켓도 보시면 여기 컵을 꽂아줄 수 있는 컵홀더 일정한 크기에 넉넉하게 잘 뚫어놨고 뒤쪽으로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은데 이 안쪽까지 깊숙하게 들어가는 포켓이 있어서 활용성은 괜찮습니다. 실내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낮이어도 보이시죠? 어쨌든 이렇게 이 라인에 들어가고요. 여기 G69 버튼이 하나 있어요. 저게 뭔가 안전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내부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가스, 기화된 가스를 제거한 다음에 G69를 여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걸 이렇게 누르면 연료 탱크 준비 상태를 갖추는 중이라고 뜨죠. 자, 그리고 이제 주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G69가 열립니다. 그래서 주유를 하시면 돼요. 그것도 좀 차이점이긴 합니다. 가로로 긴 터치스크린 모니터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인 화면이고요. 이 안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눌러보면 미디어 관련한 모바일, 전화, BMW, 메시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화질도 선명하고 터치 감각이나 반응도 꽤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카 안으로 들어가면 설정, 다양한 메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 이동이라고 있어요.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좀 특화되어 있는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여기 배터리가 실려 있고 엔진, 전기모터, 배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구동을 하는지 기능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주행 모드도 보시면 스포츠 인디비주얼, 일렉트릭 인디비주얼, 배터리 컨트롤 3개의 모드가 여기서 상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가 스탠다드가 있고 그리고 인디비주얼이 있는데 스티어링, 엔진, 변속기의 패턴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골라서 저장을 해 놓으시고 인디비주얼 모드로 두고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배터리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30%에서 100%까지 여기 배터리가 보이잖아요. 만약에 나는 80%로 그냥 꾸준히 유지하다가 차가 정말 많이 막히는 도심이나 내가 필요할 때 순수한 전기차 모드로 충분히 달리고 싶어 라고 하면 이 배터리 컨트롤 구성에서 본인이 원하는 퍼센테이지로 맞춰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330e가 알아서 배터리의 잔량을 이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해줘요. 총 11가지의 색상을 골라서 실내 조명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파란색이고요. 주황색, 초록색. 대단히 밝거나 선명하진 않지만 균일하고 밤에 봤을 때는 나름대로 분위기가 좀 있긴 합니다. 크롬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 송풍구 있고 밑에 공조장치 관련한 물리적인 버튼 있습니다. 3단계 열선 들어있고요. 통풍 시트는 없어요. 오디오 관련한 게 또 딱 모여져 있어요. 센터 터널은 간결합니다. 커다란 뚜껑을 한번 눌러서 열면 이렇게 열리고요. 무선 충전 패드가 저 안쪽에 보이죠? 반응도 빠르고 충전도 잘 돼요.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 파란불 들어왔잖아요. 바로 충전 시작합니다. USB 포트 이쪽 바깥으로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그 뒤로 컵홀더 있습니다. 기어 노브, 그 다음에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다 동일합니다. 구성이나 그런 것들은.
그런데 이쪽에 주행 모드 관련한 버튼 구성이 조금 330E 모델이라서 차별화가 좀 되어 있죠. 스포츠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 일렉트릭 모드 3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전기차 모드예요. 이렇게 계기판 보시면 파란색의 범위가 좀 더 커졌어요. 그러면서 일렉트릭이라고 써 있고요. 주행 가능 거리 34km입니다. 배터리가 남아있는 한 가능한 순수한 전기차로 가고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거나 뭔가 많은 힘이 필요할 때는 엔진이 이따금 개입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를 누르면 하이브리드, 말 그대로 그냥 균형적인 하이브리드 구동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주행을 하시면, 타고 다니시면 이 330E가 알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터리가 남아있으면 전기차 모드로도 가다가 많은 힘이 필요하면 전기 모터와 엔진도 같이 돌다가 또 엔진만 돌면서 배터리 충전하기도 하고 하는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자, 이렇게 바로 엔진이 돌면서 계기판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스포티한 주행 성능과 엔진 반응, 감각, 그런 것들이 살아나는 모드입니다. 자, 여기 스포츠 모드에서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보시면 여기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이 정차 중에는 가급적이면 엔진이 꺼져요. 스포츠 모드라고 해도 효율성을 챙기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엑스트라 부스트라고 하는 모드가 있잖아요. 약 10초 정도 전기 모터가 부스트업을 해줘서 출력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배터리가 남아있는 한, 그래서 스포츠 모드보다 더 강력하게, 뭐 스포츠 플러스 모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330E 같은 경우에는 4세대를 진화한 가장 최신의 BMW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품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를 2번 딸깍딸깍 누르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누르면 바로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에 5.9초밖에 안 걸려요. 정말 330i 모델보다 약 0.1초가 느린데 실제 어떤 주행 감각이나 가속 성능 느낌은 330i보다 조금 더 빠르게 느껴져요. 이게 즉각적으로 토크가 터져 나오는 전기 모터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옆자리에는 메모리 시트까지는 없습니다.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허벅지 길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로 두고 달릴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 전기차 모드, 순수한 전기차로 주행이 가능한 거리는 35km라고 찍혀 있어요.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전기차 모드로 편하게 달려도 기존에 그냥 전기차와 차이가 없어요. 가속감, 뭐 주행 감각, 그런 것들이 그냥 기존의 전기차입니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고요하죠. 실내 정숙성도 꽤나 괜찮습니다. 뭐 이 유리가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고 한 장짜리인데 약간 두툼하거나 거의 비슷하거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뭔가 이 실내의 정숙성을 위해서 신경 쓰고 챙겨 놓은, 안에 탔을 때의 어떤 이 외부와의 차단감, 정숙함, 그런 것들은 꽤 괜찮네요.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로 일부러 모드를 바꿔가지고 정차 중에 엔진을 좀 끼워봤는데요. 2.0L 터보 가솔린 엔진인데 실내로 파고드는 어떤 진동 소음은 대단히 정숙한 정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조금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로 바꾸면 바로 엔진은 꺼지고요. 배터리 잔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배터리와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라서 일반 럭셔리 트림에 들어가는 기본 서스펜션보다 약 10mm 정도 낮고요. 더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 주행 질감, 특히 하체 감각과 관련한 느낌은 단단하고 다부지고 좀 묵직하게 탄탄한 느낌이에요. 뭐 통통거리거나 가볍거나 뭐 거칠게 승차감을 해칠 정도의 통통거리거나 단단함은 결코 아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BMW 3 시리즈 하면 생각하는 그 기대치, 높은 기대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상당히 부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바퀴가 끈적끈적하게 도로를 꾸준히 물고 달리는 맛 능력도 탁월하고요. 이 스티어링 휠은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답게 꽤나 이 림도 두툼하고요. 이 스티어링 휠을 잡아 돌리는 이 맛 끈끈한 그립감 느낌이 꽤나 좋습니다. 이것도 파워트레인은 2.0 터보 가솔린 엔진과 8단 ZF 변속기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엔진 출력만 놓고 보면 184마력인데요. 그런데 이 제법 큰 전기 모터가 출력을 더해줘서 252마력? 250마력이 넘는 시스템 출력을 냅니다. 토크도 마찬가지예요. 토크도 엔진 토크만 놓고 보면 20km 초반대인데 이 전기 모터가 가세를 해서 40km대까지 토크를 올려줍니다. 저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중에 한 이유가 전기 모터로 달리다가 엔진이 개입될 때 떨어졌다 붙었다 엔진이 하면서 이 전해지는 이 좀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있는데 전 그게 좀 불편하고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 330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차 중에 엔진이 개입을 하면 시동이 걸리면서 생각보다 좀 진동, 그리고 아 엔진이 켜졌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데, 주행 중에 이 엔진이 개입을 했다 안 했다 할 때 그거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매끈하고 자연스럽고 그렇습니다. 이 PHEV 모델은 어떤 정숙성과 부드러움만큼은 뭐 전기차와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가 40km를 만약에 다 주행을 한 다음에 다 꺼지면 충방전을 계속 알아서 유지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저속에서는 최대한 전기차처럼 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배터리 컨트롤 안에서 목표값을 설정해서 두고 달리면 주행을 하면서 엔진을 좀 적극적으로 돌리죠. 그러면서 목표에 설정해둔 배터리 잔량에 맞춰서 충전도 됩니다. 지금은 일렉트릭 모드로 제가 뒀습니다. 일렉트릭 모드에서도 이 밟으면 즉각적으로 터져 나오는 토크감, 최대 토크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매끈하고 경쾌하게 다그치고 움직입니다. 지금 전기차 모드인데 이 정도의 가속감이에요. 전혀 뭐 아쉽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렉트릭 모드에서도 이렇게 풀 스로틀을 하면 엔진이 개입을 하면서 상당히 화끈하게 차를 몰아붙이죠. 이렇게 풀 스로틀을 하거나 급가속을 하니까 하이브리드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일렉트릭 모드로 다시 변환이 되진 않네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모드로 달리다가 뭔가 엔진이 개입되게 주행을 하게 되면 그럼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로 전환이 되네요. 그러면서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로 유지가 됩니다. 자,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이 가상 사운드가 활성화가 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이런 소리가 할 정도의 꽤나 자연스럽고 괜찮은 사운드가 실내로 퍼지기 시작해요. ZF 8단 변속기야 뭐 아쉬울 부분 전혀 없습니다. 정말 빠릿빠릿하게 반응하고요. 스포츠 모드를 2번 누르면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로 변합니다. 가상 사운드도 조금 더 커지고 소리도 좀 더 우렁차져요. 그러니까 그냥 엑스트라 부스트는 스포츠 플러스, 일반 내연기관 엔진의 스포츠 플러스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속 페달의 반응이나 응답성도 상당히 날카롭고 세지고요. 핸들도 더 좀 팽팽하고 묵직해집니다. 그러다 하이브리드 모드로 그냥 두면 알아서 여유있고 편하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답게 주행을 하고요. 약 한 160km 정도 일반 내연기관 엔진 모델보다 무거워요.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M 스포츠 패키지라서 서스펜션이 조금 더 차고가 낮고 단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묵직하고 좀 여유있게 이 노면을 타고 달리는 그런 맛이 좀 있어요. 여유있게 유유자적 다니시면 정말 효율성 좋고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그리고 환경 친화적이라서 뭔가 운전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좀 이 지구 환경에 조금 덜 피해를 주는 운전자, 뿌듯함 같은 것도 좀 듭니다. 이게 최신 반자율주행 보조장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차로의 가운데를 몰고 가는 능력도 상당히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살짝 굽어있는 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BMW 330e 트렁크 바닥 아래에 배터리를 품고 전기 모터를 추가해서 100%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달렸을 경우에 한 번 충전으로 주행이 가능한 거리가 약 40km까지 가능하고요.
배터리 컨트롤 기능도 들어있고, 주행 모드도 스포츠 플러스를 대신하는 엑스트라 부스트라고 하는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달리면, 운전만 하면 되는 모드고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이 충분하다면 일렉트릭 모드라고 하는 주행 모드로 전기차처럼 순수하게 연료 소비 하나 없이 주행도 가능하지요.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친환경 차만의, 전기차만의 조용함, 고요함 참 좋고요. 엔진 개임 여부에 따라서 뭔가 좀 떨어졌다 붙었다 할 때의 이질감, 그런 것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안락하고 편하게, 그리고 때로는 좀 운전 재미를 추구하는 스포티한 운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해도 컴팩트 스포츠 세단의 어떤 명성에 걸맞는 그런 성격, 특징, 장점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출력 성능이 비슷한 330i랑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이 무게가 더 나가는 330e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330e 모델이 더 반응이 빠릿빠릿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2.0 터보 가솔린 엔진을 어시스트 해주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 전기 모터의 특성상 최대 토크가 초반부터 꾸준하고 일정하게 터져 나오는 그 특성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경쾌하고 시원시원하게 이 330e를 내모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